우리는 살아오면서 참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말을 삼키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 여겼고, 내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불편해도 웃고 넘기고, 서운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대신 눌러두는 쪽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렇게 참아온 시간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며 스스로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성격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래 쌓인 참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분노보다도 이렇게 눌러둔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이유로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쌓아두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참음이 언제까지나 미덕으로 남을 수는 없으며 다루어지지 않은 참음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겨온 참는다는 태도가 언제부터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정약용은 그 지점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을 터뜨리라는 권유가 아니라 쌓이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법에 대한 사유입니다. 정약용은 참는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음이 곧 인내이고 인내가 곧 덕이라는 단순한 도식을 경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다스려진 것은 아니며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말해지지 않은 마음이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심경밀엄에서 정약용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먼지가 앉으면 닦아야지, 덮어두면 거울이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흐려진다고 말합니다. 참는다는 이유로 감정을 눌러덮는 태도는 닦지 않은 거울을 계속 마주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관직 생활을 하며 수없이 참아야 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 제도의 모순, 백성들의 억울함 앞에서 그는 쉽게 분노를 드러낼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단순히 삼키지 않았습니다. 글로 적고 기록으로 남기고 사유로 풀어냈습니다. 목민심서의 많은 문장은 바로 그 과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참음으로 쌓이지 않게 하려는 치열한 마음의 정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방향을 잃은 채 쌓이지만 다스려진 감정은 의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약용에게 참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보고 정리해야 하는 중간 단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여기에서 생깁니다. 참았다는 사실만 남기고 그 참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넘기지만 마음은 그 일을 끝내지 못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쌓인 참음은 어느 날 이유 없는 피로와 짜증,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큰 분노나 극단적인 감정이 아니라 늘 참고 있는 자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참음이 미덕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를 향한 점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격한 분노보다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참음이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또 참으며 버티는 동안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직에 있던 시절, 정약용은 고을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울함을 마주했습니다. 백성들은 큰 소리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오래 참고 견디다 더는 버틸 수 없을 때 조심스럽게 사정을 올렸습니다. 그는 그 얼굴들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 한 문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늦게 말하는가? 왜 참을 수 있을 만큼은 끝까지 참다가 마음이 다 닳아버린 뒤에야 입을 여는가? 그는 그 이유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참고 버티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습니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인 일처럼 여겨졌고,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약함으로 오해받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참음은 미덕이 되었지만 정약용은 그 미덕이 언제부터 사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심경밀엄에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을 억누르는 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기미를 알아차리고 쌓이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진짜 수양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떤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에게 참음이란 끝까지 견디는 힘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마음을 돌보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넘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얼굴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병들어가는 과정을 쌓임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은 없고 늘 조금씩 넘겨온 감정이 어느 순간 한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참음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둔해진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둔해진 마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대신 자신이 어디까지 견디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글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을 대할 때에도 정약용은 조용한 표정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이 적고 성실한 사람이 반드시 평온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기보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구나. 이 말은 다그침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에게 요구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정을 살필 줄 아는 눈을 꼽았습니다. 법과 규범을 앞세우기 전에 사람의 형편과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참음이 미덕으로만 여겨질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약한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눌러 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문득 손을 멈추고 마음을 점검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이 생각은 지나치게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이유로 마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침묵이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정약용에게 참음은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바깥을 향해 터뜨리지 않더라도 안쪽에서 정리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참음은 곧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보다 감정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살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아야 할 순간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순간이 있으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구분이 사라질 때 참음은 미덕을 잃고 병이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정약용의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잃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보다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더 단단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조용히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괜찮다는 말로 덮어두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말 뒤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다사 돌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참음을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음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고립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참음은 가장 쉽게 강요되는 덕목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가 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숙으로 여겨질 때 마음은 점점 제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집안에서의 모습을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을 대할 때 정약용은 엄격한 아버지로만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학문에 대한 집착, 삶의 무게가 겹칠수록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을 눌러두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편지를 쓰다 붓을 멈추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참아온 이 마음을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 그 질문은 자식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사람의 죄를 다룰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쌓인 억울함을 들었습니다. 억울함은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고 오래 쌓이다가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법을 다루는 자리에서도 사람의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려 했습니다. 참다가 끝내 터져나온 행동은 단순히 그 순간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유는 곧 마음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을 외면한 채 도덕과 규범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참음이 미덕이 되려면 그 안에 스스로를 돌보는 시선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음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을 방치하는 습관이 되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문을 닦는 과정에서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글은 단정해질 수 있으나 사람은 메말라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은 감정을 쏟아내라는 권유가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라는 당부였습니다. 참음이 쌓이면 병이 된다는 그의 생각은 결국 마음의 흐름을 막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감정도 흘러가지 못하면 변질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보다 중간중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의 사유는 단단한 철학이기 이전에 오래 살아본 사람의 현실적인 통찰로 다가옵니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참음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참음이 버티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세월이 흐른 뒤의 참음은 삶의 태도로 굳어지기 쉽다고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질 때였습니다. 그는 오래 참고 견딘 사람이 반드시 단단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습관처럼 참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이 쉽게 달아간다고 보았습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정약용의 글에는 마음을 살핀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심경 밀엄에서 그는 마음을 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흐름을 읽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수양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참음이 미덕이 되려면 그 참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는 이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려 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지낼수록 말을 아끼되 마음을 숨기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쁠수록 책임이 무거울수록 그는 다시 침묵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는 일은 그에게 감정을 정리하는 수단이었고 참음이 쌓이지 않도록 마음을 환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참는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은 채 계속 참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참음이 상대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갈등을 피하기 위한 회피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으면 그 참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참는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았고 대신 견딘다와 다스린다를 구분했습니다. 견딤은 힘으로 버티는 것이고 다스림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아라. 그 참음이 너를 더 편안하게 했는지 먼저 살펴보아라. 이 말은 참음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참음의 결과를 돌아보라는 당부였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 참음은 미덕일 수 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면 이미 방향을 잃은 참음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정약용에게 참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쌓여서 굳어지기 전에 중간중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병들기 전에 먼저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쏟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지 않은 채 오래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 사유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참고 있고 그 참음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결국 참음의 끝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묻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참아온 시간이 길수록 그 참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지나온 날들이 은 마음속에서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음이 삶을 단정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삶을 무디게 만드는지를 끝까지 살폈습니다. 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정약용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감정을 속이지 않는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분노를 경계했지만 분노가 생겨나는 이유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덮어두는 태도를 더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참음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말보다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았고 감정을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에게 수양이란 더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먼저 나오기 전에 정말 괜찮은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병드는 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 이유조차 느끼지 못할 때, 더 이상 슬프지 않을 때가 아니라 슬픔을 슬픔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지점에서 참음은 이미 미덕이 아니라 무감각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마음을 살피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의 사유는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참고 있는가? 그리고 그 참음은 우리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마르게 하고 있는가? 참았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지 않아도 될 감정까지 눌러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참음은 분명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말한 참음은 무조건 견디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더 이상 속이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쌓이기 전에 살피고 굳어지기 전에 풀어내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않는 선택. 그는 그 용기를 진짜 수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약용의 지혜는 오래된 말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참아온 시간을 스스로의 성숙함이라 여기며 살아옵니다. 말하지 않은 것이 관계를 지켰다고 믿고 감정을 누른 것이 어른다움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사유를 따라오다 보면 그는 끝까지 이렇게 묻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참음은 정말로 나를 지켜주었는가 아니면 조용히 나를 닳게 만들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무감각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마음을 느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불편함이 생기면 그 이유를 살피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참음이 쌓여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늘 경계했습니다.
수양이란 더 많은 것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그의 태도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혹시 지금 이유 없이 지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특별히 화낼 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쌓여 있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참음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넘긴 말들, 별일 아니라며 눌러둔 감정들이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에게 감정을 쏟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방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음이 미덕으로 남기 위해서는 그 참음이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드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조용히 일러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참아온 마음 하나쯤을 돌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살피기 위함입니다. 참음이 병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일. 정약용이 평생 놓지 않았던 이 태도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따뜻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마무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참음은 나를 지키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